지금부터는 부종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을 OX 퀴즈로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가 드릴게요. 부종을 그냥 두면 살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옵니다. 이거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위험한 부종은 체중을 증가시킨다고 그러니까 살이 되죠. 당연히 살입니다. 당연히 살. 어때요,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아니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 증가가 동반되는 부종은 위험한 부종이 맞습니다만은 부종은 물이 늘어난 거고요. 비만은 소위 말해서 체중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비만과 부종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혹 물만 마셔도 본인이 살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부종에 관한 OX 두 번째 내겠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부종은 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부종이 생기면 물을 적게 마셔야 된다. 당연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혈관 밖에서 수분이 고여서 만든 게 부종이라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이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옵니다. 이거 정답 맞는 것 공개해주세요, 같은데요. 김 교수님. 세모. 세모. 네,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콩팥에 이상이 없다면 콩팥이 수분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내보내고 물을 적게 먹으면 요 농축을 잘 해서 수분 양을 조절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콩팥병 때문에 수분 조절 기능이 감소하신 분이라면 물을 적게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석하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요량이 굉장히 감소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 물이 바로 다 폐로 가가지고 폐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이제 물 때문에 이제 희석이 돼서 나트륨 같은 게 이제 떨어지게 돼서 저나트륨 혈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라면 이것 때문에 구역이라든지 구토와 같이 뇌압 상승을 하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추천됩니다. 오늘 우리 배영만 선생님 성적이 좀 저조한데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꼭 맞히세요. 자, 얼굴 부족에는 차가운 숟가락, 다리 부족에는 압박 스타킹이 좋다. 맞다고요. 맞다고요. 나왔다고요. 옵니다. 이거 제가 잘해봐서 알아요. 우리 전당에 라면을 먹고 나면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잖아요. 그럼 이제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냉동실에 숟가락을 갖다 올려가지고 꾹꾹꾹 눌러주면 이거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옵니다. 이야, 조 교수님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옵니다. 실은 우리 백년 선생님 굉장히 의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은 개그맨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한 번 더 이렇게 재밌게 해주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 지식도 풍부하신데요. 보면 이 차가운 숟가락을 눈에 대게 되면 차가운 게 몸에 닿으면은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안에서 빠져나오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압박을 하니까 부종이 훨씬 더 빨리 빠지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리 부종에는 압박 스타킹이 굉장히 좋은데 보면 초기 치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방에도 쓰고 또 치료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다리에 압박 스타킹을 하게 되면 다리 정맥을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압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다리 정맥에서 간질적으로 수분이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초기 치료 굉장히 좋고요. 근데 너무 심한 압박을 하게 되면 다리 동맥순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절한 적합한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또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기에 옥수수 수염차나 호박 다리물이 좋다. 이거 당연히 많이 먹어봤는데. 저도 옵니다. 이게 왜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거 거기에 붓기가 빠진다. 이건 당연히 옵니다. 이건 어떤가요, 교수님? 이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금방 전에 맞추셨는데 이번에 또 오답을. 미안해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임산부나 또는 붓기가 있는 분들이 옥수수 수염차나 이런 호박 다리물 드시면 효과는 좀 있습니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한테 드셔야 되고 또 하나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오히려 붓기를 더 야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시면 좋고 특히 물 대신에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 대신 드시면 안 되고 물을 드시면서 적절하게 중간중간 조금씩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콩팥 기능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음용을 하셔야 되지 콩팥 나쁜데 잘못 드셨다가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대신 먹었었는데 잘못됐네요.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의 식습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이 앞에 보면은 부종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를 예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요. 첫 번째는 막 간장, 고추장, 소금, 그러니까 각종 장류와 염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사실은 저거 없으면 우리 밥 못 먹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붓기가 잘 붙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소금을 조금 낮추라 저염이라고 하죠. 드시긴 드시되 저걸 장을 담그거나 또는 요리를 하실 때 조금 연하게 하셔서 드시면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금이 많으면 잘 붓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심장이나 신장이 나빠져서 또 붓기를 더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저런 음식들을 좀 싱겁게 드시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안 좋은 게 확실했는데 이건 좀 헷갈립니다. 고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고기는 항상 옳았는데 올까요? X일까요? 네, 사실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합니다. 오, 애매하네요. 단백질이 좀 나쁠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이 부족해지고 또 근육 감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부종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을 그럼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은지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것 때문에 콩팥에 과여가라는 것이 생겨서 콩팥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질 위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단백질의 찌꺼기가 다 요독으로 바뀌어서 요독 증상을 더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개 하루에 체중당 0.6에서 0.8g 정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대개 밥 한 공기를 드신다면 단백질 반찬 한 가지 정도 해서 소량을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옆에는 아주 예쁜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좋겠지. 토마토, 바나나, 그리고 시금치, 늙은 호박, 잡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건강식품이에요, 조 교수님. 진짜 뭐 건강해질 것 같아요. 뭐 이건 당연히 오고요. 네. 실은 준비해 주신 게 보면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은 거거든요. 칼륨. 칼륨은 실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짜게 드시거나 그랬을 때 나트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걸 배출해 주기 때문에 어떤 고혈압 예방에 좋고 심장 질환, 혈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안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칼륨 배출이 늘어져 가지고 칼륨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칼륨이 높아지면 오히려 심장마비 또 부정맥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 적절히 확실하게 보면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